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주에 우리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마쳤는데요. 수급적으로 어떤 힌트 얻어볼 수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SK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가 상승 모멘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삼성 SDI로 2차전지 관련해서 셀업체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서 삼성 SDI를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밑으로 보시면 SKC,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서도 수급적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셀트리온, 코스피 시장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리스트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LG화학도 기관 쪽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LG화학을 글로벌 배터리 업종에서 톱픽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한화솔루션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있고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살펴보시면 기관과 다르게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고요. LG화학, 기관과 다르게 외국인 쪽에서는 가장 많이 판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현대모비스와 LG전자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리스트입니다. 기아가 되겠는데요. 기아 6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각받으면서 최근에 주가 탄력받았던 고려아연 쪽에서도 기관 쪽에서는 이번에는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해성 DS, 현대차와 대덕전자가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 완성차에서 대장주들을 많이 파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셀트리온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램시마 SC 효과가 검증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고 여기에 업계에 훈풍이 불어들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입으면서 셀트리온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대기업의 바이오 시장 진출 등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을 안고 있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오 기술 협력 이야기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을 저점으로 앞으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 예측 서비스인 스케치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투자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스케치에서는 투자 의견을 유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실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급등 영향을 받으면서 SK이노베이션 탄력을 많이 받았는데요.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2분기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2,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7% 증가할 예정이라고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리스트입니다. 외국인이 넥슨게임즈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게임주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외국인이 넥슨게임즈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그 밑으로 보시면 PNT와 G2파워, 빅텍, 스페코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방산주를 엮이는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또 스페코의 경우에는 풍력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리스트 살펴보시죠.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프리카TV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콘텐츠 관련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신작 기대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요. 여기에 공매도 잔고도 50% 이상 급감했다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하나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도 관심을 보였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파라다이스 역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테크닉스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입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LNF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 3일 장중 LNF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LNF가 5월 말에 2,008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휴림 로봇, BH, HLB와 심텍이 있습니다. BH 애플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매도 물량이 빠져나갔고요. 또 심텍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인 호황이 전망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NF에서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이 출회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청담 글로벌이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된 날이었는데 주가가 급등했다가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 청담 글로벌에서도 많이 나타냈고요. 밑으로는 심텍, 서울옥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G2파워가 되겠습니다. 한빛 원전 2호기 발전 재개 소식에 원전 전력 설비 필수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2호기가 제25차 계획 예방 정비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를 마쳐서 지난 2일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2호기는 4일부터 정상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진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심도가 몰리면서 G2파워 역시 부각받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넥슨게임즈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플랫폼,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게임 관련주가 넥슨게임즈였는데요. 이번에 신작 관련 호재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MMORPG인 히트2가 오는 30일 사전 등록을 시작하는 것을 최근 공개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슈팅 게임인 베일드 엑스퍼트가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호재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어서 주가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관련해서 어떤 호재 소식이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에서 맞춤형 방산 수출입 제도를 상담하는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요 일정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